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승무패 37회차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인데요. 지난 36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2월은 없을 것 같고요. 전회차가 마감이 안 되고 경기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매우 헛갈립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이미 32강이 확정된 팀들의 로테이션이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승점 1에서 3점들의 팀들의 생존 경쟁인데요. 이런 팀들의 동기부여가 이변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2패를 안고 싸우는 팀들의 마지막 생존기, 즉 승점 3점을 확보해서 3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행보에 의한 동기부여 또한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게 변수로 보이고요. 이번 회차 핵심 포인트란 생각이 듭니다. 뭉딴 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키라소 대 코트디부아르의 매치입니다. 현재 1무 1패로 승점 1점인 키라소이고요. 코트디부아르는 1승 1패로 승점 3점으로 키라소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고요. 키라소는 수비 조직력과 끈질긴 경기 운영이 장점인데 에콰도르전 무승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은 보여줬지만 역시 공격에서는 한 방이 부족해 보이고요. 코트디부아르는 피지컬, 압박, 빠른 역습이 강점인데 특히 측면 돌파와 공격진 개인 능력에서는 분명 앞섭니다. 다만 독일전처럼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이 흔들리는 모습이 약점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키라소가 코트디부아르를 강한 압박으로 나설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키라소가 동기부여나 모든 면에서 좀 더 절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코트디부아르는 경기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키라소의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에콰도르 대 독일의 매치입니다. 독일은 2승으로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했고요. 반면 에콰도르는 1무 1패로 승점이 1점인데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과연 독일이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그 전력이 많이 저하되느냐,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에콰도르가 수비 조직력과 압박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상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공격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변수는 독일의 로테이션과 방심인데 그래도 코트디부아르가 키라소에게 승리할 확률이 높아 독일로서는 조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시간에 열리는데요.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닌 독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에콰도르의 패를 예상합니다. 일본은 현재 1승 1무로 32강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고요. 스웨덴은 1승 1패로 승점 3점인데 이번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일본이 워낙 빠른 패스와 조직적인 압박, 미드필드진이 매우 좋죠. 공수 전환도 강점이고요. 스웨덴도 피지컬과 제공권,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일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세트피스가 되겠고요. 하지만 스웨덴이 경기 흐름에 한번 꼬이면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반면 일본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 대응력과 조직력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승리를 일본이 한다 해도요, 점수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현재로 보이는 F조 최약체 튀니지와 네덜란드가 상대하기에 다득점의 승리가 필요한데요. 이번 32강 진출은 승자승과
득실, 그 다음에 다득점이라 현재 득실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4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초반부터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스웨덴 또한 동기부여도 강하기 때문에 공방전이 될 수도 있는 매치이고요.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번 경기 튀니지 대 네덜란드의 매치입니다. 튀니지는 2패로 승점이 0점이고요. 이미 탈락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고, 네덜란드는 1승 1무로 현재 32강 진출은 확실한데요. 조 1, 2위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초반부터 밀어붙일 게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고 무리한 경기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마음 편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튀니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튀르키예 대 미국의 매치입니다. 튀르키예는 의외로 부진한데요. 1차전 호주전도 패배, 2차전 파라과이전에서도 패하며 2패로 거의 탈락이 확정됐고요. 미국은 2승으로 32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인데 패한다 해도 거의 조 1위가 확실하고요. 득실차에서 뿐이 아니라 승자승에도 호주와 파라과이를 모두 이겼기에 조 1위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지 한번 두고 봐야 되고요. 튀르키예는 탈락이 확정됐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3차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상성을 보면은 2승 1패로 미국이 앞서 있는데요. 미국이 승리했던 경기는 2010년, 14년이고 최근 25년 미국에서의 경기에서는 튀르키예가 2대1로 승리했던 상성이 있습니다. 그때 평가전으로 최상의 전력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쯤 이겨봤던 매치라 무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요. 과감히 이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파라과이 대 호주의 매치입니다. 양팀 1승 1패로 승점 3점으로 동률인데요. 두 팀 모두 마지막 경기 결과가 사실상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는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강점인데요.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고 실수를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피지컬, 활동량, 제공권, 세트피스가 강점인데 개인기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파라과이보다는 부족해 보이고요. 서로 치고받을 난타전이 되겠는데 파라과이는 에이스 미구엘 알미론이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되고요.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번 경기 노르웨이 대 프랑스입니다. 양팀 모두 2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한 팀들인데요. 결국에는 조 1, 2위 아니면 자존심 싸움이고요. 노르웨이에 엘링 홀란이 있고 프랑스에는 음바페가 있죠. 이번 대회 벌써 4득점씩을 올리고 있는 에이스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둘만의 자존심의 대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스쿼드를 보면요. 노르웨이에는 엘링 홀란, 웨데보르, 셰를로트 정도가 보이고 프랑스는 음바페, 올리세, 바르콜라, 덴벨레 참 화려합니다. 아까 TV에서 보니까 엘링 홀란이 인터뷰에서 편하게 하겠다, 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만 소총과 기관총의 싸움이라 보이고요. 한 명의 공격수와 여러 명의 공격수, 득점 루트가 많은 프랑스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노르웨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네갈 대 이라크의 매치입니다. 양팀 2패로 사실상 32강 진출을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 대승 후 다른 경기 결과가 필요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네갈은 피지컬 압박, 측면 돌파가 강점이고 강팀들 노르웨이와 프랑스 상대로도 골들을 넣고 있고 움직임 또한 괜찮았다고 보이고요. 라인업에서도 사디오 마네, 니콜라 잭슨, 무사 니아카테, 쿨리발리 등 그리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데 워낙 강팀을 만나 아쉬움이 남았을 테고요. 반면 이라크는 3-5-1로 내려앉아 수비 위주로 경기를 했지만 이전의 이라크도 아니고 전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세네갈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카보베르데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치입니다.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카보베르데인데요. 스페인과 무승부하고 우루과이와도 무승부였고 우루과이전에서는 2대2로 득점력까지 보여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인구 50만의 국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루과이전에는 1대1 무승부를 했지만 스페인전에서는 완전히 대패를 했는데 경기 내용면에서도 거의 반코트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카보베르데의 조직력, 특히 수비 조직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는데요. 우루과이전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조금 올라섰던 게 뒷공간을 내줬던 게 실점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사우디의 공격력이 과연 우루과이 정도의 공격력을 보일지도 의문이고요. 두 팀 다 물러날 수 없는 경기인데 카보베르데의 자신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우루과이 대 스페인의 매치입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2무승부로 승점 2점이고요. 스페인은 2승으로 32강 진출이 확정됐고 조 1위도 확실히 결정났고요.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 4-2-3-1에서 발베르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뭔가 아구가 많다는 느낌도 들고 특히 공격 효율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스페인이야 두말할 것 없이 라민 야말, 오야르사발, 중심에 다니 올모, 로드리 참 화려합니다. 이번 월드컵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로테이션을 돌려도 그 스쿼드가 장난이 아니고 우루과이는 무승부를 한다면 다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고요. 조 3위로도 무승부해서 승점 3점이 된다면 그나마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스페인을 이기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사실 무승부만 해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승부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루과이의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이집트 대 이란의 매치입니다. 이집트는 1차전 벨기에전 무승부, 2차전 뉴질랜드전 승리로 1승 1무유 승점 4점이고요. 현재 32강 진출 경쟁에서는 제일 유리한 위치이고 이란은 1차전 무승부, 2차전 벨기에도 무승부, 2무승부로 이번 매치에서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혼전의 지조로 보입니다. 이집트에는 두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오마르 마르무시라는 눈에 띄는 공격수가 있고요. 이란에도 우리가 아는 타레미 정도가 있는데요. 이란은 경기 외적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게 출퇴근 경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번 세 번째 경기까지 그 이동이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 강한 이란의 정신력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 뉴질랜드 대 벨기에의 매치입니다.
역시 지조의 뉴질랜드와 벨기에인데요. 뉴질랜드는 1무 1패이고 벨기에도 2무로 32강 안정권은 아니고요. 스쿼드로 보면요, 케빈 데브라이너, 로멜로 루카크, 레안드로 트로사르, 알만한 선수들이야 당연 벨기에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화려했던 벨기에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뉴질랜드에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 우드 정도가 있는데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양팀인데요. 이른 시간 골이 터진다면 다득점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벨기에가 밀어붙일 걸로 보이는데 득점력이 두 경기에서 한 골로 득점력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지컬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뉴질랜드의 수비들을 어떻게 파고들어 마무리를 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파나마 대 잉글랜드의 매치입니다. 아직 승점이 없는 파나마이고요. 잉글랜드는 1승 1무로 지난 경기 가나와의 경기에서 78%의 점유율을 가지고도 골문을 열지 못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고요. 초반부터 융단 폭격을 할 잉글랜드로서는 파나마가 그걸 버텨낼지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파나마의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가나의 매치입니다. 1승 1패의 크로아티아는 승점 3점이고요.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고 가나는 1승 1무로 현재 크로아티아보다는 유리한 위치인데요. 무승부 이상이면 32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루카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한 크로아티아는 이반 페리시치, 수비에 그바르디올, 스타니시치 등이 있는데요.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노쇠한 느낌이 들고요. 반면 가나에는 이냐키 윌리엄스, 앙투안 세메뇨, 토마스 파티, 조단 아이유 등 스쿼드가 절대 크로아티아에 뒤지지 않습니다. 직전 잉글랜드전에서도 수비를 보면 조직력이 매우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도 한 몫을 했고요. 크로아티아는 중원 장악력과 경기 조율 능력에 있어서는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어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힘은 있을 텐데요. 1차전 잉글랜드전에서는 압박을 받을 때 공격 전개가 좀 답답했고 세대교체 과정에서 활동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크로아티아이고 무승부만 해도 32강 진출을 하는 가나로서는 무리한 공격보다는 잉글랜드전에 겪었듯이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 한 방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날의 운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